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실손전환제도 활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 주시는 거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이 이 실손전환제도 관련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 전환제도 자체가 회사별로 방식이 전부 다 다르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되고, 그리고 또 하시면서 실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주의사항 같은 것들도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금융위 보도자료 통해서 뭔가 오해가 있을 만한 부분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환할 때 심사조건, 고지조건 어떤 것들을 보는지 그 부분까지도 한번 같이 설명을 좀 해볼게요. 예전에 36편에 실손전환 제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그거 내용을 일단 먼저 참고를 하시고 그 영상의 댓글들도 좀 많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 시작해 보겠습니다. 실손전환제도 핵심 내용이라고 해서 금융위 보도자료에 있는 내용을 한번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핵심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는 것 같은데 한번 꼼꼼히 보면 2017년 4월 이전 실손 가입자는, 그러니까 1세대, 2세대 실손 가입자는 무심사라고 되어 있죠. 심사 없이 전환된다는 얘기고, 여기 별표 쳐 있으니까 별표는 좀 이따 볼게요. 무심사로 착한 실손 의료보험으로, 그러니까 3세대 착한 실비로 전환하여 보험료를 일부 절감하면서 노후 실손 대비 더 두터운 보장을 받을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가 좀 낮아지는 대신에 보장도 낮아지는데, 굳이 보장이 낮아진다는 말을 안 쓰고 노후 실손 대비 좀 더 두터운 보장이다, 그렇게 포장을 좀 한 것 같은데, 보장은 좀 낮아지죠. 3대 비급여 특약이 70%밖에 보장이 안 되고, 급여 비급여도 90%, 80%로 조금씩 더 줄어들었으니까 보장이 작아진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보험료가 줄어들었고 보험료 상승폭도 많이 작아져서 가입자가 보험을 끝까지 유지하는데 훨씬 더 유리한 보험이라고 볼 수도 있죠. 기본적으로 무심사인데 어떤 조건에 한해서 심사를 좀 보냐 보면은, 다만 기존에 가입된 실손 대비 착한 실손에서 보장이 확대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한하여 신규 가입과 동일하게 심사를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 병력, 치료력 그런 것들을 본다는 내용이 아니고, 예전 실손 대비 착한 실손으로 바뀌면서 보장이 조금 확대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무조건 보장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심사를 좀 해서 그 결과를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정도로 보시면 되시는 부분이세요. 근데 이제 병력, 치료력 때문에 이거 고민하시는 분, 그리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무심사다,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자료 어디를 봐도 전환할 때 거절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보장이 확대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그 경우에 대해서 심사를 한다는 내용이지, 심사를 해서 무조건 거절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보험회사에서 설령 이런 부분이 있어서 무조건 전환이 안 돼요 라고 해서 무조건 전환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되면 그 부분만 부담보로 받고 그냥 가입하면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무조건 전환이 거절되고 그럴 필요까지 없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금감원에 전화해보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보험회사에서 무조건 전환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금감원에 이거 민원을 넣고 한번 신고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력 때문에 전환이 안 된다,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기억하시고, 사망보험, 암보험 등이 주계약인 보험 상품에 실손의료비 특약 형태로 가입된 경우에도 실손의료비 특약만 착한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이 주계약인 보험은 종신보험 있겠죠. 그리고 CI보험, 그리고 정기보험, 그런 것들이 있겠고, 암보험은 그냥 암보험이고, 그런 보험에 실비가 특약으로 들어있을 경우에 그때도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착한 실비가 하나 빠져나오고 나머지 모든 특약들을 다 삭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비보험 하나만 남길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 특약들도 그대로 살려서 보험을 하나 더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 거죠. 착한 실비 하나, 기존 특약들로 묶여있는 보험 하나. 근데 이렇게 두 개로 나눌 경우는 보험료가 싸지진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나머지 있는 특약들이 또 하나의 보험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 경우 또 하나의 새로운 보험이기 때문에 기본 보험료, 최소 보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만원 이상은 넣어야 돼, 5만원 이상은 넣어야 돼,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 상해 관련된 특약이 추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특약을 빼거나 내 마음대로 조정이 안 되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험료 절감 효과는 좀 줄어드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도 특약이 좋고 많이 납입하셨고 하셨으면 유지하는 게 좋으실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 방법을 다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있는 게 연령 제한 없이 기존 실손의료보험을 착한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령 제한 없다는 거예요. 기존에 실비 가입돼 있으시면 유지하시다가 이제 보험료가 부담되거나 이제 보장보다는 유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전환을 할 수 있다, 연령 제한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손 전환제도 할 때 고지 조건 보는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거 한두 개만 이렇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고지 조건이 3개월, 3개월, 1년, 5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실손 의료보험 처음 가입할 때 33155 고지 조건 그거랑 뭐 흡사하게 보는 것 같은데 전체에 대해서 보는 게 아니고 기존 실손 대비 보장이 늘어나는 부분만 본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신경정신질환 관련 그 내용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심사를 보겠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뭐 또 다른 회사는 요추, 그리고 디스크, 그리고 선천성 기형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면 전환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시고 이런데 혹시 걸리는 게 있더라도 심사 결과 따라서 무조건 거절은 아니고 그 부분을 부담보 잡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가입이 가능할 수 있으니까 안 된다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하지는 마시자. 그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는 부분이니까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게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 주의사항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36편 설명드리면서 댓글로도 많이 답글 드리고 막 했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환할 때 이런 것들은 꼭 체크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실수하지 마시고 꼭 잘 좀 체크를 좀 하세요. 전환할 때 100세 보장되는지는 확인을 하세요. 기존에 80세 만기였으면 어떤 회사는 80세 만기로 그냥 끝나는 회사가 있습니다. 100세로 안 되고 그럴 것 같으면 크게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확인을 꼭 하셔야 되는 거고 3세대 착한 실손의 특이점이 3대 비급여 특약이 별도로 분리가 돼서 이 보장은 70%까지밖에 보장이 안 되는 특약으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근데 전환할 때 3대 비급여 특약을 빼고 가입해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시면 그냥 가입만 해줬다고 해서 아 가입됐구나 하는데 나중에 보면 이 특약들이 빠져 있는 거죠. 전환할 때 이거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뭐 도수치료 같은 거 받으시는 분들 이거 가입 안 되실 수 있으세요. 도수치료 같은 거 받으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도수치료 몇 회 받으면 뭐 되고 뭐 몇 회 이상이면 전환이 안 되고 뭐 그런 기준까지는 저도 잘 몰라요. 회사별로 다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일단 조심은 하자. 그리고 전환할 때 확인은 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보장 금액이 너무 적진 않은지 그것도 확인은 좀 해야 된다. 기존에 가입된 금액을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통원이 10만원짜리였으면요. 지금 전환하면서도 10만원 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 확인을 좀 해보셔야 돼요.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지금 착한 실비는 5천에 25에 5 아니면 5천에 20에 10 그 정도로 보장이 되잖아요. 그거보다 작을 수도 있다. 그 부분도 감안을 좀 하시자. 체크를 하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최대한 이거 당일 처리하셔야 됩니다. 기존 보험을 어떻게 보면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당일 처리가 안 되면 실비에 공백이 생기세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만약에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시는 분들은 최대한 당일 처리해 주시려고 막 노력을 많이 해주세요. 설계사 분들도. 근데 그런 거 뭐 관심 없고 이거 잘 모르시는 분은 당일 처리 안 하고 이거 뭐 며칠 걸린다, 뭐 심사하는데 한참 걸린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도움을 좀 요청하자.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 오늘 했다가 이거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도 설계사 도움을 받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또 그분이 해야 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 요청하기도 조금 이제 신중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좀 조심스럽게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설계사가 이거 아예 모른다. 그리고 설계사가 이거 안 도와준다. 막 그런 경우도 있으세요. 보면. 그럴 때는 뭐 고객센터나 어떻게 지점 쪽을 계속 연락을 해보셔서 지점 방문하면 처리가 가능하냐라고 꼭 물어보시고 준비해야 될 것들 잘 물어보신 다음에 지점 방문하셔서 해결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회사별로 다를 수도 있으니까 잘 알아보시고 이렇게 진행을 해보셔도 괜찮으세요. 그리고 전환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다. 그런 경우라면 가능하면 4세대 실비 출범 전에 2021년 7월이죠. 그 전에 넘어오셔야 3세대 실비로 15년간 같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 내용을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다른 영상도 보시고 3세대 실비는 15년 재가입 조건이고 4세대 실비는 5년 재가입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재가입되면서 당시 판매되고 있는 실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4세대 실비 출범 전에 3세대 실비로 넘어오시면 적어도 3세대 실비를 15년 동안은 같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재가입될 때는 뭐 그 당시 판매되는 4세대 실비나 5세대 실비 뭐 그런 걸로 가입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넘어올 거면 빨리 넘어오시자. 그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험회사별로 전환 방법이나 절차가 모두 상이하다. 왜 이거를 금융이나 금감원에서 모두 일괄적인 절차를 만들지 않았는지 그 부분을 잘 모르겠는데 너무 회사별로 다 다르다 보니까 다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조건으로 가입이 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조건이라도 전환이 잘 안 되고 가입 금액도 증액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뭐 현재로서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에 좀 잘 알아보시고 신중하게 좀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실수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잘 이해되셨죠? 자, 그럼 결론입니다. 실손전환제도를 잘 알고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게 좋겠고, 기본적으로 무짐사다 이거 좀 잊지 말자. 우리 병력 치료력 무관하게 전환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주의사항 말씀드렸던 거 잘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실수 없이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요.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